사뮤엘 버거 대사, 그는 박정희를 좋아했다. 버거는 박정희를 잘 교육시켜 미국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대리인으로 써야 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수단으로 박정희를 교육시키려 했던 걸까? 우리의 채찍과 당근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몇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그렇다면 채찍 정책은 대체 무엇일까? 그 결과 엄청난 세수 증대 효과를 보았다. 그럼 당근 정책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을까? 1962년 화폐 개혁의 실패를 기점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국. 이제 미국의 다음 목표는 수출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환율 정책을 뜯어 고쳐야 했다. 그 당시 한국의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들이 1달러짜리 가발을 수출하면 133원밖에는 못 받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환율을 300원대로 대폭 올릴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발을 하나 수출하면 곧바로 300원을 벌게 된다. 이익이 2배로 뻥튀기 되는 것이다. 그럼 기업들이 수출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게 된다. 결국 환율 개혁은 한국의 경제 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정책이었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었다. 박정희는 환율 개혁에 거부감을 보였다. 수출에는 좋을지 모르나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달러짜리 물건을 133원에 사다가 300원에 사오게 되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그럼 가난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져 박정희의 인기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박정희는 환율 개혁에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은 채찍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환율 안정금이라는 먹음직한 당근을 제시했다. 그리고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달러당 255원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사뮤엘 버거는 이 협상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다. 박정희는 우리의 부추김을 받아서 물가 인상의 위험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환율은 인상되었고 5월부터 안정화 프로그램이 가동됐다.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급속히 향상됐다. 연간 GNP 성장률이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6%에 달했다. 수출은 1964년에 1억 2천만 불에서 1965년에 1억 7천만 불에 달했다. 이는 1961년과 대비해 볼 때 6배나 많은 것이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 박정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빌어먹을, 왜 내 결정과 반대로만 가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 자책을 했을까? 아니면 이제부터 미국 경제 전문가들한테 무릎 꿇고 배워야겠군. 그런 다짐을 했을까? 박정희는 둘 다 아니었다. 그는 기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출품도 만져보며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한국 민족의 갈 길은 본인이 제시한다. 가자, 수출 10억 불을 향해. 박정희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수출을 통해 조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광경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는 한국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1964년 7월, 드디어 그 남자가 왔다. 그의 임무는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 그것은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한 종합 계획이었다. 또한 그에게는 부가 임무도 있었다. 그것은 한국 대통령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일. 박정희의 경제 과외 교사. 그의 이름은 조엘 번스타인. (1965년) 한국은 베트남의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국인들에게 베트남은 황금빛 엘도라도였다. 1966년 박정희의 아내 유경수.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도대체 박정희와 그의 부하들은 무슨 짓을 저지르며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었을까? 이 모든 내막이 프레이저 보고서 2부에서 공개됩니다.